자, 78페이지 볼게요. 78페이지 보시면 땅의 상태가 이제 나쁠 때 땅의 상태를 좋게 바꾸는 방법을 집안 계량 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집안 계량 공법의 종류가 나오는데 밑에 가로 이음 보시면 9에 12에 두 번 나왔어요. 종류를 물어보는 게. 일단은 집안 계량 공법은 사질토 있죠. 사질토는 뭐 하면 효과가 좋다고 그랬어요? 다지면. 다지면 공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흙과 흙의 알갱이가 마찰을 일으켜서 서로 붙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사질토일 때는 무슨 공법을 쓴다고요? 다진 공법이라는 거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 뒤에 종류가 나오는데 종류는 이런 것처럼 진동을 줘서 다진다든지 바이브로 컴포즈, 뭐 동다짐 이런 걸 가지고 다지는 거다, 말 그대로. 그래서 전부 다 뭐냐면 뒤에 종류는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사질토일 때는 무슨 공법을 쓴다고요? 다진 공법을 쓴다는 것만,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탈수 및 배수 공법은 물을 뭐 하는 거예요? 빼는 거죠. 왜냐하면 흙에 물이 있으니까 흙이 내려앉아요. 그러니까 물을 빼는 거예요. 물을 빼는 방법이 탈수가 있고 배수가 있어요. 그때 탈수 및 배수 공법에는 이게 점토인 땅일 때 쓰는 공법이 있고 사질토일 때 쓰는 공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보시면 점토일 때 1, 2, 3이죠. 사질토일 때는 뭐죠? 4, 5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질토일 때 1, 2라고 해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뭐냐면 점토일 때 1, 2, 3이면 사질토일 때 1, 2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왜 4, 5라고 했냐면 탈수 및 배수 공법은 이렇게 5가지가 있고 그 5가지 중에서 1, 2, 3은 점토질에만 속하는 거고 4, 5는 사질토에만 쓴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점토인 땅에 쓰는 탈수 및 배수 공법은 딱 3가지. 그리고 사질토일 때 쓰는 탈수 및 배수 공법은 2가지. 그러니까 이 5가지가 큰 의미로 봤을 때는 물을 빼는 탈수 및 배수 공법이지만 적용하는 땅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사질토에 보면 웰 포인트 나와요. 웰이 뭐죠? 우물. 월이 보통 벽이고 웰은 우물인데 우물에다가 관을 집어넣어서 물을 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있겠죠. 그 고여 있는 곳에 관을 꽂아가지고 물을 빼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게 바로 웰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사질토인 경우가 있고 점성토가 있는데 이 웰 포인트는 무슨 땅일 때만 쓴다는 얘기예요? 사질토일 때만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점성토일 때 쓴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왜 그런지 뒤에 가서 나와요, 나중에. 그리고 점토질 집안에는 샌드 드레인 공법 나와요. 샌드가 뭐예요? 모래를 이용해서 드레인, 물을 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래인 땅에다가 모래를 집어넣어서 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토인 땅에만 쓰는 거예요. 또 하나 방법은 생석계 말뚝 공법이 있고 페이퍼 드레인 공법, 종이를 이용해서 물을 빼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치한 공법이란 게 또 나오고요. 치한 공법은 좋지 않은 땅을 좋은 땅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그걸 치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79페이지 보시면 고결공법이라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관을 집어넣고 이게 물이 많은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다가 모르타르나 약액을 주입해가지고 굳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고결공법. 그래서 그라우트 공법은, 그라우트는 뭐냐면 우리 물이 많은 곳에다가 시멘트 같은 거 있죠. 그걸 뿌리면 물하고 같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굳게 만드는 방법, 아니면 약을 주입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고결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들이 다 뭐라고 한다고요? 집안 계량공법이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80페이지 보세요. 80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탈수 및 배수공법 나오나요? 탈수 및 배수공법, 아까 물 빼는 공법이란 거 기억나시죠? 물을 빼는 공법 중에서 25회 때 나온 게 웰포인트 공법인데, 웰포인트 공법은 무슨 땅일 때 쓴다고요? 사질 집안의 대표적인 탈수 공법 밑줄 그어 놓으시고, 그리고 집수 장치를 붙인 파이프를 지중해 관입한 다음 관 내부를 진공함으로써 간극 수압에 집수 효과를 높이는 공법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보시면 일단은 종류부터 먼저 볼게요. 시험 문제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12회 때. 집안을 개량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집안 개량 공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우리 아까 종류를 봤으니까. 치환공법 있었나요? 다진공법 있었어요? 그 다음에 생석회. 그리고 샌드 드레인 있었죠. 아일랜드란 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아일랜드는 뒤에 가서 이제 나옵니다. 이게 답은 5번이에요. 이렇게 종류가 일단 또 먼저 출제가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보세요. 무슨 땅이에요? 지금 보시면 사실도 모래죠. 모래인 땅이에요. 지금 모래인 땅. 모래인 땅에 관을 쫙 돌렸어요. 자,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흙 속에 물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들어가는데 모래는 투수성이 크죠. 그럼 물이 쭉쭉 빠져나가다가 가다가 지층이 바뀌는 곳이 있겠죠. 그 지층이 바뀌는 곳에 물이 고여 있게 돼요. 운물처럼 고여 있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고여 있는 물은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관을 대고 밑에다가 관을 이렇게 꽂아요. 이 관에다가 관을 꼽는다고. 무슨 말이세요? 그럼 이렇게 하고 옆에다가 이제 뭘 설치하냐면 펌프를 설치하는 거예요.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그러면 관을 다 지금 꽂았고 여기에 보면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여기 쭉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물이 고여 있으면 나중에 건물을 올리면 그게 물이 많으면 땅이 내려앉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물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배수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물을 빼려고 하니까 여기다 관을 꽂아야 되겠죠. 그래서 운물처럼 돼 있는 곳에 포인트를 꽂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불러요? 웰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관을 꽂으면 이 꽂은 부분이 물이 고여 있는 곳이고 펌프를 틉니다. 그럼 펌프가 뭐죠? 그렇죠. 물을 흡입해서 잡아당기겠죠. 그럼 쭉 잡아당기면 여기 고여있던 물들이 어떻게 돼요? 쫙 빠져나가서 이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물을 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웰포인트 공법이라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게 웰포인트 공법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샌드 드레인 공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샌드 드레인 공법. 샌드 드레인 공법 뭐라고 했어요? 모래. 자, 보시면 자, 기계가 잘 안 보이긴 한데 밑에 이제 사진 부분하고 나와 있지만 이렇게 된 거예요. 원리는. 지금 이쪽에다가 뭘 하냐면 모래 있죠, 모래. 진흙인 땅에 모래를 지금 이렇게 집어넣어요. 모래를 이렇게 지금 집어넣었다고 여기다가. 무슨 일이냐면 지금 이게 무슨 땅이에요, 지금? 점성토. 점성토인 것은 투수성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러면 물이 어떻게 되냐면 물이 덤성덤성 이렇게 있어요. 물이 잘 안 빠지니까 여기 조금 여기 이렇게 있다고. 이게 사질토면 물이 쫙쫙 빠져서 물이 고여 있을 건데 점성토는 점착력이 좋다 보니까 물이 투수성이 떨어져서 물이 안 빠지고 조금씩 고여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물을 빼야 되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눌렀어요. 누르니까 물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물이 어디로 가요? 옆으로 가요, 옆으로. 이쪽을 누르니까 또 어디로 가요? 일로 가요. 이거 지금 안 되겠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면 그 토끼몰이 아시죠? 토끼를 잡을 때 이렇게 잡으러 가니까 일로 도망가고 일로 가니까 이렇게 안 되겠다. 토끼몰이를 하자. 토끼를 몰아서 딱 막아서 이쪽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위에서 누르니까 물이 지 마음대로 가니까 물이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자. 그래서 중간에다가 뭘 박아요? 모래를 집어넣어요. 그럼 모래는 뭐가 있어요? 투수성이 크죠? 그러니까 누르니까 물들이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모래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거기가 투수성이 크니까. 그러면서 물들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 부른다? 모래를 이용해서 하는 물을 빼는 샌드 드레인 공법. 무슨 땅이니까 가능해요? 점성토니까 가능하죠. 모래인 땅에다 모래를 집어넣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샌드 드레인도 20회 때 나왔는데 옆에 정의에 무슨 집안? 점토 집안의 대표적인 탈수공법 밑줄. 그리고 연약한 점토 집안을 안밀해서 눌러서 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수기둥을 설치하는 연직 배수공법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로 해도 잘 안 되면 점토인 땅에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방법을 씁니다. 종이에요, 종이. 일반 종이가 아니에요. 일반 종이가 아니고 하드보드식 개념이 되는 종이인데 이 종이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이거를. 기계를 이용해서 여기 다 집어넣어요. 원래는 이게 물도 되게 많고 갯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종이를 다 집어넣어서 종이가 물을 뭐 한 거예요?
다 흡수한 거예요 지금. 다 탈수. 다 먹은 거예요 지금. 그럼 물들이 없으니까 단단해진 땅이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페이퍼 드레인 공법. 이걸 우리가 페이퍼 드레인 공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물이 많이 고여있는 곳에다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운동회 기억나세요? 운동회 하는데 전날에 비가 왔어요. 그럼 운동회에 물이 고여있잖아요. 운동회 하려면 물을 이제 없애야 되죠. 뭐 뿌리죠? 석회. 기억나세요? 석회를 뿌려요. 석회를. 그럼 굳어요 이게. 말하면 물이 많은 땅에다가 생석회를 뿌리면 생석회 부분이 물하고 같이 굳어져 가지고 말뚝을 형성해요. 그래서 생석회를 뿌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탈수 및 배수공법의 종류가 된다는 거. 그래서 웰포인트 공은 사질이고, 샌드 드레인하고 웰포인트하고, 웰포인트는 사질이고, 샌드 드레인하고 페이퍼 드레인하고 생석회 말뚝 공법 세 가지는 뭐가 된다? 점성토. 아시겠죠? 예, 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3번에 치한공법 나오나요? 치한공법은 연약한 질반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거하고 양질의 흙으로 뭐 하는 거예요? 치환하는 거. 치환이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서 거기까지 하면 이제 1절 집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제 땅에 대한 조사가 끝났어요. 이제 땅에 대한 조사 끝나면 이제 땅을 뭐 하면 돼요? 파면 되죠. 이제 땅을 파면 돼요. 땅을 파는 게 뭐예요? 토공사입니다. 토공사. 자, 땅을 팔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자, 땅을 그냥 팔면 흙이 어떻게 돼요? 흘러내리죠. 그래서 땅 파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흙을 막아줘야 돼요. 흙막이를 먼저 하고 땅을 팝니다. 그럼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 보시면 여기는 흙막이가 아니고 여기 부분은 울타리고 지금 흙막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흙막이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우리 H형강 기억나세요? H형강을 이렇게 여기다 박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H형강을 박아요. 그럼 H형강을 박고 난 뒤에 이게 말뚝 늘입니다. 늘. 무슨 얘기냐면 이런 H형강을 먼저 흙에다가 이렇게 박아요. 땅을 안 파고, 그리고 이 사이에 나무로 돼 있는 널말뚝 있죠. 이걸 이 사이에 끼워요. 그리고 한 개씩 위에서 때려 박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밑으로 쫙 들어가서 이런 모양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흙을 막는 게 형성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형성되면 여기 있는 땅을 파면 여기 있는 흙이 흘러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흙막이가 형성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럼 땅을 판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나요? 이런 식으로 나무를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콘크리트 말뚝 있죠. 말뚝을 여기다 박아가지고 또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른다? 흙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걸 흙막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막이를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게 83페이지에 보시면 83페이지에 가로 3번 흙막에 대한 종류 나오죠. 그럼 아까처럼 뭐도 있고요?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강제 널말뚝도 있고, 밑에 사진 보시면, 그리고 콘크리트를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이 뭐냐면 이 방법입니다. 지하 연속벽체 나오나요? 이게 20회 때 나왔어요.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슬러리 월이라고 합니다. 슬러리 월. 우리나라 말로 하나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어차피 영어로 안 나오니까 슬러리 월이라고 하나 적어 놓으세요. 슬러리 월. 자, 지하 연속 벽체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슬러리 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어차피 여러분들 아까처럼 H형광 받고 나무 널발두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차피 지하에 벽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하 벽을 미리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하의 벽을 흙막이 대신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다가 흙막이를 형성해야 될 부분이 있죠. 이렇게 흙막이를 형성되는 부분이 좀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기계를 통해서 팝니다. 보통 이런 기계를 많이 써요. 이런 기계. 이거 보이나요? 이렇게 굴삭돼서 이렇게 길게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팝니다. 이렇게 파고 이렇게 파 들어가죠.
그리고 그 파 들어가고 난 뒤에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형성이 돼요. 먼저 이만큼을 조금 전에 기계 있죠. 그 기계로 왜 벽을 형성해야 되니까 땅을 파기 전에 지금 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콘크리트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을 아까 기계를 통해서 팝니다. 파고 난 뒤에 이제 여기를 뭐 하냐면 자, 이게 뭐예요? 철망. 이게 철망이에요, 철망. 그럼 여기다가 뭐냐면 이런 철망을 집어넣어요. 왜? 콘크리트를 부으려고. 무슨 알겠어요? 여기다가 왜냐하면 지하 벽이라니까요. 지하 콘크리트 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흙막이용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만큼을 땅을 이만큼 파내고 전체를 판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철망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관을 딱 대고 레미콘 있죠? 콘크리트를 여기다 부어요. 이 판 곳에다가 이만큼 판 곳에다가. 그럼 여기 콘크리트가 채워지는 거죠. 그럼 이게 굳어져요, 안 굳어져요? 굳어지겠죠. 그러면 이만큼의 어떤 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일부분이. 그런데 이게 굳어야지만 옆으로 공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바로 이어서 공사하려면 굳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시간이 오래 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 다음에 하나 파면 되죠. 바로 옆에다 하지 말고 글로서 하면 되죠. 그럼 또 똑같은 방법으로 파요. 그리고 철망 집어넣고 콘크리트 부어요. 또 하나 건너서 이렇게 또 파요. 이렇게 해서 쭉 돌아올 때쯤 되면 완전히 굳었겠죠. 그럼 이제 이거 사이에 이만큼 또 파는 거예요. 그리고 철망 집어넣고 콘크리트 부어요. 그러면 전체가 지금 여기는 땅을 파지도 않았어요, 지금. 전체 지하 벽이 완성이 된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여기 있는 땅을 파면 여기 있는 흙이 안 무너지죠. 딱 잡아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흙막이 역할을 하는 이게 지하 벽체다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슬러리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하 연속으로 만든 벽이에요. 흙막이 대신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슬러리월은 텃파기, 땅을 파는 공사에 흙막이 벽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동시에 이거는 지하 구조체로도 쓸 수 있다 없다? 있죠. 평면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1타 뭐예요? 쌍피예요. 1타 쌍피죠. 왜냐하면 지하 벽체로도 형성하고 흙막이 역할도 같이 하니까. 그 얘기예요. 동그라미 2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활용하면요. 보통 옆에 건물이 인근에 건물이 있으면 이걸 만약에 아까처럼 말뚝 같은 거 때려 박으면 소음이 심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딱 파고 콘크리트 집어넣으면 되니까 소음도 안 나고 바로 옆에 인접 건물이 있어도 공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장점이라는 얘기예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인접 건물이 근접 시공이 가능하고 소음이나 진동 자체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땅의 조건이 나빠도 가능해요. 집안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 무슨 알겠어요? 그런 특징을 가져요. 이게. 그러면 이게 바로 슬러리오 공법, 지하 연속벽 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 84페이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하 연속벽을 만들게 되는데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요.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흙막이를 만들었어요. 여기도 흙막이 이렇게 만들고 뭐 옆으로 이렇게 쭉 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에 땅을 파도 되죠. 땅을 팝니다. 그럼 땅을 파면 이런 식으로 땅을 팠어요. 그럼 여기다 건물을 이제 지어서 올라가면 돼요. 지하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여기에 흙막이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토합이 흙의 압이 되게 크겠죠. 엄청난 토합이 작용할 거예요. 그걸 여기 있는 흙막이가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런데 이 토합이
포기하면 되는데 왜? 흙막이가 막으면 야 너희들 아무리 나한테 작용해보자 나는 이제 안 넘어가 해서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뭐죠? 밀어 제낍니다. 그러다가 이렇게만 계속 하다가 왜 우리는 자꾸 앞으로만 하고 있지? 좀 돌아서 가면 어떨까? 그래서 이 흙이 밑으로 이렇게 밀어봅니다. 여기 흙이 약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흙을 한번 밀어봐요. 밀어보니까 얘네가 뭐죠? 살짝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이 흙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흙막이를 막고 있으니까 안 막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건물이 안 지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쪽의 토합이 이쪽 토합보다 뭐하면 크면 이쪽이 크면 이 흙을 뭐 할까요?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겠죠. 여기 있는 흙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쭉 빠지고 일로 넘어오겠죠. 여기 흙이 없으면 흙막이는 넘어지죠. 넘어지지. 지탱을 못하고. 무슨 아세요? 그러면서 흙막이가 붕괴되는 현상이 공사 현장 가보면 생겨요. 이게 바로 토합차 때문에 생기는 뭐라고 그러냐 이걸. 히빙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히빙. 그래서 84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히빙 현상 나오나요? 23일 때 나왔어요. 히빙 현상.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융기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융기 현상. 그래서 시트 파일 등의 흙막이 벽 좌측과 우측에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토합차가 핵심이에요. 토합차가. 이쪽과 이쪽에 토합차 때문에 생기고 그리고 토합차가 생기려고 하면 주로 흙이 점착력이 있을 때 생겨요. 그래서 무슨 땅일 때? 점송토일 때 주로 생깁니다. 점송토인 땅일 때 생긴다는 거. 됐나요?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겁니다. 이제 자 이건 이제 점송토일 때 흙에 압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기는데 이게 사질토가 될 때 여기가 사질토예요. 사질토는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면 비가 왔을 때 비가 오게 되면 물이 흘러내리죠. 흘러내리다가 지층이 바뀌는 곳에 물이 고여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 물이 고여 있어요. 근데 비가 또 계속 와요. 그럼 고여 있는 물에 물이 뭐하죠? 더해지죠. 그럼 물에 뭐가 생겨요? 압이 생겨요. 이 물에 압이 생기면서 이쪽이죠, 이쪽. 여기는 못 올라가요. 왜? 물이 계속 내려오니까. 그럼 이쪽은 안 내려오니까 이쪽 조금 내려오겠지만 막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물이 흙이 약하면 물이 침투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쪽에 있는 물이 흘러서 이쪽으로 물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됐나요? 처음에 조금 나오겠죠. 나중에는 되게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물뿐만 아니고 흙까지 같이 뭐죠?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흙막이가 또 붕괴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뭐라 부르냐? 이걸 보일링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일링 현상 보시면 분사 현상이라고도 하고 무슨 땅일 때? 모래질 동그라미. 모래인 땅입니다. 모래인 땅. 모래질 집안에서 흙막이 벽을 설치하고 기초 파기할 때 흙막이 벽 뒤쪽 수위가 높아서 지하수가 흙막이 벽을 돌아서 모래와 같이 솟아오르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토합차 때문에 생기는 거는 뭐죠? 히빙이고 부풀어 오르는 거. 물 때문에 지하수 때문에 지하수 차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 뭐예요? 보일링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제일 편해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파이핑 현상이라는 게 나옵니다. 파이핑 현상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똑같은 흙막이가 있는데 여기 흙막이에 아까 얘기하면서 나무로 돼 있는 널말뚝 했던 거 기억나시죠? 나무로 했는데 이 나무 틈 사이가 생겼을 때 공사를 잘못해서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그 슬러리 월을 했을 때 이거 사이에 빈틈이 생겼을 때 그럼 여기 있는 흙이 이 빈틈을 통해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겠죠. 파이프로 형성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있는 흙이 다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흙막이가 붕괴되죠. 이걸 뭐라 그래요? 파이핑 현상이라 그럽니다. 이걸 파이핑 현상. 그래서 파이핑 현상은 뭐 때문에 생기냐면 부실공사. 부실공사 때문에 생겨요. 틈새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뚫린 구멍이나 이염새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 뚫린 구멍이나 이염새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흙막이를 붕괴시키는 종류가 첫 번째 토합차처럼 생긴 건 뭐 때문에? 히빙. 지하 수위 때문에 생기는 거. 보일링. 부실공사 때문에. 파이핑.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보세요.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23회 때 흙막이 공사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겁니다.
흙막이 공사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첫 번째, 히빙. 사질 지반이 급속 하중에 의해서 전단 저항력을 상실하고 마치 액체와 같이 거동하는 현상이다. 이거 뭐죠? 잘 보세요. 무슨 땅일 때? 사질 지반일 때 급속한 하중에 의해서 전단 저항을 상실하고요. 마치 뭐처럼? 액체와 같이 거동하는 현상. 이게 뭐예요? 액상화 현상이죠. 히빙이 아니고 이건 액상화 현상이잖아요. 액체처럼 흐물어지는 거, 사질 지반이 액체처럼 흐물어지는 것은 액상화 현상이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이건 액상화 현상에 대한 설명이에요. 히빙이 아니라고 이게. 그 다음에 니온 보세요. 부실한 흙막이에 이염새. 그리고 뭐죠? 구멍을 통해서 누수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된 현상. 뭐죠? 파이핑은 맞죠? 파이핑 맞고. 그 다음에 볼링. 연약한 점성토 지반에서 땅 파기 외측의 흙의 중량으로 인해서 땅 파기 된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라고 얘기했죠. 점성토일 때 부풀어 오른 건 토합차 때문에 생기는 거죠. 이게 뭐예요? 히빙이죠. 히빙. 볼링 아니죠 이거. 근데 히빙. 그럼 맞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니온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럼 답은 2번이에요 2번. 니온. 무사히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하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23회 때 문제가 이렇게 돼요. 복합적으로 나온 문제죠.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는 거. 됐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85페이지 보세요. 85페이지에 보시면 뭐가 나오나요? 언더피링 공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언더피링 공법. 정의해 보시면 기억이 16회 때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아까 제가 이 얘기했죠.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흙막이가 붕괴되는 현상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 히빙, 볼링, 파이핑 세 가지가 있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 기존의 건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가 내려앉으면 이 건물도 어떻게 돼요? 내려앉죠. 여기가 이 흙이 빠지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된다고요? 흙이 내려앉는다고. 우리 싱크홀 기억나시죠? 우리 싱크홀이 한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여기가 내려앉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요. 왜 그러냐면 지하철 공사할 때 땅을 파게 되면 흙이 이런 식으로 내려앉는다고 이렇게. 무사했어요? 그러면 이 건물도 같이 내려앉잖아요. 위험해 안 위험해요? 엄청 위험하죠. 그러면 흙막이에 대한 우리가 이론적으로 봐도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식으로 여기보다 땅을 깊이 팔 때는 이런 건물이 내려앉을 걸 미리 사전에 뭐죠? 예측해서 보강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줘야죠. 그래서 이런 건물 옆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깊이 파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땅을 파 들어가서 이 기초 있죠, 기초를 뭐 해줘야 돼요? 보강을 해줘야 돼요. 보강을 해야 혹시라도 이게 흙막이 붕괴가 생기더라도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쪽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그쪽 현장에서 해결이 되지만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치면 그건 더 큰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치를 꼭 해야 돼요. 이런 걸 뭐냐면 밑으로 내려가서 기초를 보강했다 그래서 언더. 보강하는 게 뭐죠? 피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피닝 공법 보시면 알겠지만 옆에 건물을 깊이 판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거 보강을 다 해놓은 거예요 지금. 안 그러면 내려앉을 수 있으니까. 이걸 뭐라 부른다? 언더피닝 공법. 그래서 정의 기억해 보시면 기존 건물 가까이에 뭘 할 때? 신축 공사를 할 때 기존 건물의 지반과 기초를 뭐 하는 거예요? 보강하는 공법을 뭐라 부른다? 언더피닝 공법이다 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정의 자체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 보세요. 86페이지. 86페이지 보시면 흙파기 공법 나오나요? 땅을 파는 공법. 이제 흙마기를 했으니까 흙을 파면 돼요. 흙을 파게 되는데 그때 휴식각이라는 얘기 나오나요? 안식각. 이게 뭐냐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여기 흙이 이렇게 있어요. 이 흙을
흙막이를 통해서 뭐 하고 있죠? 딱 잡고 있어요. 흙막이를 통해서 잡고 있다고. 그럼 흙이 무너지지 않죠? 그런데 이 흙막이를 뭐죠? 놓아요. 놓으면 응집되어 있는 흙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겠죠? 흘러내려요. 언제까지 흘러내려요? 지가 흘러내릴 때까지 흘러내리겠죠? 중력에 의해서 지구가 중력에 의해서 계속 잡아당기긴 해야 안 해요? 하죠. 에이, 여러분들 축구공을 차면 축구공이 계속 가요? 멈춰요? 왜? 중력이 잡아당기니까. 잡아당기니까 멈추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흙도 가다가 마찰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흘러내리겠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경사가 흘러내리면서 쫙 멈추는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이때 각을 휴식각이라 하는 거예요. 흙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갔을 때 경사각, 그걸 뭐라 한다? 휴식각 또는 뭐죠? 안식각이라 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돼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 땅을 파잖아요. 땅을 파면 보통 뭘 해야 돼요? 흙막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흙막이를 안 하고 땅을 전체를 파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흙막이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흙막이 안 했어요 지금. 흙막이 안 하고 뭐냐면 그냥 흙이 흘러내리는 거 있죠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 다져 놓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전체를 다 오픈시켜가지고 파낸 거예요. 이걸 오픈컷 공법이라 그래요. 땅을 전체를 뭐 한다? 파내는 거. 그래서 밑에 보시면 흙파기 공법 중에 가로 1번 오픈컷 공법 나오나요? 동그라미 1번 20회 나왔어요. 흙막이를 뭐 하지 않고 설치하지 않고 흙의 안식각을 고려해서 기초 파기를 하는 공법을 뭐라 그런다? 오픈컷 공법. 물론 오픈컷도 흙막이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흙막이를 하지 않고 그냥 흘러내리는 흙 있죠. 그걸 그냥 흙을 다져 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땅이 되려면 되게 땅이 뭐 해야 돼요? 넓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흘러내리는 각이 있을 거니까 그 흙, 그 공간마저도 뭐해서 없기 때문에 수직으로 박아가지고 공간을 마련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근데 이렇게 보통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보통 이런 식으로 땅이 있으면 흙막이를 먼저 돌아가면서 다 하겠죠. 흙막이 하고 그리고 가운데 흙을 파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방법을 또 씁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흙막이를 하고요. 이렇게 흙막이를 해서 하니까 여기 땅을 다 파니까 여기 있는 흙이 흘러나오는 볼링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 가운데 있죠. 흙막이 다 하고 가운데 부분에 흙을 파요. 그럼 주변에 이 주변에는 흙이 계속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운데만 판다고. 그럼 가운데 팔려면 여기 흙막이를 또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중으로 하는 거예요 흙막이를. 됐나요? 흙막이를 이중으로 한다고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여기 흙이 있기 때문에 여기 흙이 일로 밀어내는 볼링이나 히빙이 잘 안 생겨요. 그런 식으로 중간에 흙을 먼저 파고 그리고 중간에 기초를 완성을 해요. 됐나요? 그리고 난 뒤에 그리고 주변부에 흙을 파는 거예요. 왜? 한 번에 다 파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누어서 부분적으로 파자는 얘기예요. 전체를 파니까 이런 흙막이 붕괴가 생기니까 부분적으로 가운데를 먼저 파고 기초를 만들고 그리고 주변을 파내서 증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 가운데 섬을 만들었죠. 아일랜드 컷 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87페이지에 아일랜드 컷 공법 나오나요? 이게 이제 올해 처음으로 출제가 된 거예요. 동그라미 1번 25일 때 나왔죠. 어디를 먼저 파고? 중앙부를 먼저 굴토에서 파고 그리고 기초하고 지하 구조물을 만들고 그리고 구조물에다가 버팀대를 지지시키고 주변을 굴착하는 거예요. 됐나요? 어디를 먼저 한다고요? 중앙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디를 하는 거예요? 주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공법이 아일랜드 컷 공법. 그러니까 오픈 컷은 전체를 다 파는 거고 아일랜드는 어디를 먼저 파고 중앙을 파고 그리고 주변을 파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방법. 그럼 반대로 주변부를 먼저 팔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주변을 먼저 파고 주변의 기초를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중앙을 팔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 방법은 밑에 가로 3번 뭐가 돼요? 트렌치콧 공법이 됩니다. 그래서 트렌치콧 공법은 아일랜드 공법의 뭐다? 역순이라고 밑줄 그어놓으시면 돼요. 아직 트렌치콧 공법은 수업 문제 출제가 안 됐어요. 아일랜드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역순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됐죠? 순서가 반대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3번 역타공법이란 거 나오나요? 역타공법. 다른 말로 영어로 탑다운 공법. 그러니까 역타공법은 정상적인 공법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게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즉 상부, 탑, 위에 하고 다운, 아래 하고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같이 하는 공법을 탑다운 공법, 역타공법이라 얘기합니다. 자, 이거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토공사하고 기초공사가 개념 자체를 물어보는 게 더 공사에 대한 개념이 되다 보니까 이게 실질 공사 현장 부분에 있지 않는 분들은 되게 까다롭게 느끼시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보는 용어들이 전부 새로운 용어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관한 형태가 좀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게 땅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한번 공사할 때 생각해 보세요. 뭐부터 했어요? 흙막이부터 먼저 했죠. 흙막이를 했어요. 그리고 흙막이를 하고 이제 뭐 하면 돼요? 땅을 파면 되죠. 땅을 파 들어갑니다. 그럼 땅을 파 들어가면 맨 밑에 뭐부터 먼저 해야 돼요? 기초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이 기초가 예를 들어서 지하 3층을 만든다. 그럼 지하 3층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닥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기초 부분을 한 부분이 지하 3층 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겠죠. 됐나요? 그리고 그 위에 또 뭘 올려요? 지하 2층 슬래브 바닥을 만들면 되죠. 또 기둥을 세우겠죠. 그럼 또 어디? 지하 1층 바닥을 만들면 되죠. 그리고 또 기둥을 세우겠죠. 그 다음 또 어디 하면 돼요? 지상 1층 바닥을 만들면 되죠.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또 기둥 세우고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이렇게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공사를 빨리 끝내야 될 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지상과 지하를 뭐죠? 같이 해요. 지상과 지하를 같이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일단 여기다가 지하 부분에 대한 기둥이 있죠. 기둥을 먼저 박을 거예요. 그럼 구멍을 뚫어 가지고 기둥이 들어가는 위치 있죠. 위치에다가 뭘 뚫어요? 구멍을 뚫어요. 그럼 구멍을 이렇게 뚫는데 기둥이 들어가려면 상부 위에 건물이 높아지면 기둥의 크기가 커야 돼요, 적어야 돼요? 커야죠, 이게. 그럼 구멍을 크게 뚫어야 돼요, 작게 뚫어야 돼요? 크게 뚫어야 돼, 이게. 기둥이 큰 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구멍을 크게 뚫는 일반 보링처럼 구멍 뚫어서는 안 된다고요. 되게 구멍을 크게 뚫는 기계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려면 너무 어려워서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구멍을 크게 뚫는 공법이 있어요. 무슨 말이세요? 구멍을 크게 뚫는 공법이 있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102페이지 잠시 보세요. 102페이지. 102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리얼에 대구경 말뚝공법이라는 게 나와요. 대구경. 구멍이 뭐 하다는 얘기예요? 되게 큰 말뚝을 만드는 거예요. 왼쪽 보시면 구멍을 뚫는 기계 보이나요? 이런 기계로 구멍을 뚫어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공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 RCD 공법 나오나요? RCD. 리버스 서큘레이션 드릴 공법이라 해서 RCD 공법이란 게 있어요. 20회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뭐냐? 몰라도 돼요. 무슨 말이세요? 몰라도 돼요. 왜? 공사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어떻게만 기억하면 되냐면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 있죠? 그런 기계로 구멍을 크게 뚫는 어떤 그런 공법이더라. 이렇게만 기억해라고 그냥. 너무 깊숙하게 알면 다쳐요. 무슨 말이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RCD 공법이란 건 뭘 뚫는 거예요? 구멍을. 큰 거 뚫는 거예요. 그냥. 뚫는 공법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탑다운 공법을 할 때 건물의 높이가 높아지면 구멍을 크게 뚫어야 되잖아요. 지금.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구멍을 큰 걸 뚫을 때 쓰는 공법이 뭐라고요? RCD 공법을 쓴다고. 그렇게 해서 이 구멍을 뚫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뭐냐면 H형광이 있죠. 기둥. 철골 기둥을 여기다가 박아요. 밑에까지. 연결해가지고. 무슨 말이세요? 그렇게 하고 이 구멍을 크게 뚫었으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맨 끝부분 있잖아요. 끝부분이 간이 기초를 만들어요.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여기를 굳게 만든다고. 지탱을 시켜줘야 되니까.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해서 이 기둥을 땅을 판 게 아니에요 지금. 기둥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임시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지상 1층을 먼저 만들어요. 아니 땅을 파서 지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상 1층을 먼저 만들어요. 그래야 지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지하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지상 1층에다가 철근 배건하고 땅을 조금 파서 여기 콘크리트를 부어요. 그리고 기둥은 위로 조금 올라오게 만들어 놓고. 무슨 말이세요? 그리고 철근 부어 콘크리트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실 거. 다 붙는 게 아니고 이 가운데는 일부를 남겨둬야 돼요. 왜?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무슨 말 이해가 돼요?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일부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콘크리트 부어서 상판을 만들어 놔요. 1층을 미리 만든 거예요 이게. 됐나요? 그러면 이제 두 팀으로 이제 나눕니다. 한 팀은 어디로 가고? 지하로 내려가고 파기 시작합니다. 한 팀은 여기 기둥을 연결시켜서 지상으로 올라갑니다. 탑, 다운. 됐나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역타, 거꾸로 한다고. 거꾸로. 밑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러면 이제 땅을 파기 시작해요. 이 밑에를. 땅을 파면 기둥이 보여요? 안 보여요? 기둥이 보이는 거예요. 미리 박아놨으니까. 그러면 기둥이 보이고 이제 지하 1층 부분까지 땅을 파요. 됐나요?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지하 1층에다가 뭘 만들어요? 슬라브를 또 만드는 거예요. 가운데 비워놓고. 비정상적이죠? 밑에서 올라가지 않고 위에서 내려오잖아 지금. 그러니까 공사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기술력이 없는 사람이,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이 하기에는 어렵다고 이게.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게 옆에서 토합이 작용하면 금방 무너지겠죠. 반드시 이 흙막이는 무슨 공법을 써야 될까요? 강한 슬러리월. 우리 아까 배웠던 슬러리월 공법 있죠? 철근 콘크리트 벽을 만들어 놔야 돼. 그래야 이게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는데 토합을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역타 공법, 탑다운 공법을 할 때 제일 먼저 흙막이는 무슨 공법으로 한다? 슬러리 공법으로 한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됐나요? 그렇게 해서 지하로 내려가고 지상으로 올라가요. 됐나요? 여기까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공사 기간이 어떻게 돼요? 짧아지겠죠.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를 잠시 보시냐면 다시 앞으로 넘어옵니다. 앞으로 넘어와서 87페이지 보세요. 87페이지. 87페이지 보시면 역타공법 정의 나오죠.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지하 연속벽에 의해서 지하층 외부 옹벽, 흙막이를 얘기합니다. 흙막이와 지하층 기둥을 땅을 파는 것에 앞서서 선시공했죠. 그렇게 하고 토공 단계별로 토공 작업과 땅을 파는 작업과 슬라브 등 구조물 시공을 반복하면서 위에서 뭐죠? 아래로 지하층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오는 게 아니고.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지상 1층을 먼저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먼저 만들었죠. 도심지는 땅이 되게 협소하죠. 그렇잖아요. 공사할 때. 협소한데 물건을 적재해 놓을 곳이 없어요. 옆에다 하게 되면 옆에 허가를 득해야 돼요. 안 해준다고. 근데 지상 1층을 만들어 놨죠. 미리. 여기다 물건을 쌓아 놓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비가 올 때 지하 공사는 가능해요. 무슨 얘기인지가 돼요?
그런 부분이 되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심지 공사에 되게 적합한 공법 중에 하나가 돼요. 그리고 이제 지상으로 같이 올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이 20회 때 나온 거예요. 도심지 내에 공사 여건이 뭐하고 열악하고 협소한 부분이 있어 없어요? 있겠죠? 그런 곳에 사용이 뭐하다? 가능한 공법이다. 그 얘기예요. 그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먼저 흙막이 설치하고 여기다가 구멍을 크게 뚫는 RCD 공법을 통해서 기둥을 집어넣었다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런 기계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거 큰 구멍 있죠? 이걸 집어넣게 돼요. RCD 공법은. 그리고 이런 아까 뚫는 거 있죠? 구멍 뚫는 거. 이런 기계 이용해서 뚫어요. 뭐 이렇게 뭐 방법 이용해요. 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씩 다 기둥 만들고 그리고 지상 1층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보세요. 지상 1층에 철골 프레임 다 들어갔죠? 이 가운데는 비워놨잖아요. 지금. 위에는 상판이 다 올라가고 가운데를 비워놔야 여기 공사를 들어가죠. 밑으로 땅을 파니까. 이런 식으로 이 공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렇게. 밑으로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한 팀은 또 지상으로 올라가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공사가 진행하는 게 이게 바로 뭐다? 탑다운 공법. 역타 공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네. 그래서 그 내용 부분까지 일단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은 89페이지 부분 88페이지에서는 시험 문제 나온 게 아직 없어요. 장점 단점 나오는데 그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의만 기억하면 돼요. 89페이지부터는 이제 마지막 3절입니다. 기초구조. 기초구조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데 이 기초구조에 대한 설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포인트로 조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땅을 파기 전에 뭐부터 먼저 설치해라. 흙막이부터 해라. 흙막이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나무로 할 수도 있고 뭐 강판으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해도 되는데 지하 연속으로 하는 벽이 있다고 그랬어요. 되게 튼튼한 거 뭐예요? 슬러리월 공법, 지하연속 공법. 그걸로 하는 방법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흙막이를 했는데 흙막이가 붕괴되는 현상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토합차 때문에 생기는 게 뭐예요? 점성토일 때. 히빙. 그러면 수압차 때문에 지하수 때문에 생기는 게 있었죠. 사질토일 때. 뭐였죠? 보일링. 틈새나 이음새를 통해서 구멍을 통해서 부실한 상태로 흘러나오는 거. 파이핑. 이게 바로 붕괴 현상.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밑에 깊이 땅을 받는 신축 공사하는 거 옆에 건물, 기존 건물을 보강해주는 공법이 뭐예요? 언더피닝 공법. 그게 언더피닝 공법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자 지상과 지하를 동시에 하는 공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죠? 그게 탑다운 공법, 역타 공법. 그럼 그때 구멍을 미리 뚫어서 기둥을 설치한다고 그랬죠. 그때 구멍을 뚫을 때 대구경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그때 하는 공법, RCD 공법. 그렇게 해서 기둥을 집어넣어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곳은 도심지 공사에 대개 공사가 열악하고 땅이 작을 때 있잖아요. 협소한 곳에 사용하기가 적합한 공법 중에 하나였다. 됐나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는 주로 설명했고 땅을 팔 때는 중앙을 먼저 파고 그리고 나중에 주변부를 파는 게 뭐죠? 아일랜드. 그 반대로 주변부를 먼저 파고 기초 만들고 그리고 중앙을 나중에 하는 거. 트렌치컷 공법. 전체를 다 파는 것은 오픈컷 공법. 됐나요?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3절부터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죠.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